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미혼일 때는 정말 잘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웬일인지 결혼 후부터 내리막길 인생인 여자가 있습니다. 재산, 남편, 시댁, 자식까지 하나같이 이 여성이 살아가기 힘든 상황들 뿐입니다. 사주학자 입장에서 이런 사주가 있는지 탐구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팔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여자가 결혼을 하면 운이 나빠지고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개고생하기 쉬운 팔자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건강이나 정서상으로 남녀가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결혼하는 것이 흉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연애만 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지 아니면 불행할지는 이미 사주팔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주 상담을 받아보거나 궁합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사주팔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배우자성이 기신이거나 형충극하는 것, 또 인성의 유무 등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여자가 신강한데 인성이 없거나 인성이 공망인 경우에는 만나는 남자가 인간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희생하고 고생하고 싸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됩니다. 남편이 도박이나 사업을 하다가 얻은 빚을 아내가 다 떠안는 경우라든가 남편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더 최악은 여자가 신약한데 인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인성이 무기력한 경우인데요. 아내는 정성으로 잘 해주지만 남편으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는 사주팔자입니다. 원국에 인성이 전혀 없는 여명을 살펴봅니다. 인성은 받는 것, 의존할 사람, 귀인 등 이런 의미가 큽니다.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므로 인성이 없다는 것은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받을 것이 없으니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는데요.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원국에 인성이 전혀 없는 여자는 불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약하면서 인성이 없는 여자가 배우자를 고를 때 이상하게도 환경이나 경제력이 별로인 남자를 잘 만납니다. 여자가 신강하다면 자기가 버틸 힘이라도 있지만 신약하면 남자에게 대접은커녕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상하게 돼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보호받으려는 여자는 그렇게 해주는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늘 소망하는 배우자상을 그려야 합니다. 무인성 여자라면 인성이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보호받으려는 노력을 억지로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한 척 보호받으려는 마음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여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이 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변함이 없냐? 하는 식으로 항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평강공주가 돼서 남자를 돌보겠다는 마음은 본인에게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해서 고생고생 생고생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뱃속이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젊은 층에서 독신주의를 선언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주는 4월에 정화로 태어난 여명입니다. 정화의 물상은 촛불처럼 열이지만 아래 지지에 사화를 뿌리로 두게 되면 그 열기가 활화산이 됩니다. 이런 명주는 한번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내게 되고요. 남편 개수는 작은 물에 해당하고
부인은 큰 불에 해당합니다. 이런 남자라면 아내를 못 이기는 구조이니 공처가로 살아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바로 옆 정일간 불에 의해서 물이 증발되고 아래 묘목이 물을 빨아들이고 흙 4개가 동시에 물을 흡수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남편이 체력이 거의 고갈된 상황입니다. 이런 사주라면 남편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위축된 형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집안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내복을 부르는 사주학적 조건을 살펴봅니다. 여자든 남자든 배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해주면 남편 역시 돌아오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잘못하는데 여자가 무슨 재미로 일방적으로 잘해줄 리가 없는 것이지요.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희생하고 베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유물론자이고 상대적이며 지독히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 여자는 재성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중시하고 의식하고 아끼고 잘해주고 위해주니까 그 피드백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잘해줘서 결과적으로 아내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복의 간명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일지에 재관이 있어야 아내복이 있습니다. 즉 남편 사주에 재관을 깔고 있으면 아내가 당연히 현숙하고 고귀합니다. 이 말은 명리학에서 유명한 고서인 자평진전에 나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하는 말 같지만 한마디로 아내 말을 잘 듣자입니다. 이 말은 아내를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아내의 역할론을 자각하라는 것인데요. 아내가 없으면 내가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것, 그것을 아는 남자가 아내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토대로 또는 근간으로 하면 아내덕이 있고요. 아내를 중심으로 아내를 위해주고 마음을 살펴주고 의식하면 따라서 아내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위 남편복에서 언급했듯이 일지에 재관이 설령 없다고 해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음 쓰면 아내복이 생깁니다. 일상을 아내 결정론으로 아내를 존중하고 의식하고 아내가 나의 일부를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이 결정된다는 전자이론이나 시스템 이론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고 아내 결정론이나 아내 중심론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아내복이 있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관찰하고 탐구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남자에게 시집가라는 행동 지침이기도 합니다. 아내복이 있으려면 아내 말을 잘 듣자, 아내를 위해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이 사주는 아내복이 좋은 사주입니다. 술월에 태어난 신사일주 편인격입니다. 월간 간목 정제는 재물의 뿌리가 약하고 관성 화기운이 발달하여 관살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지사와 정관이 인연 닿는 여자이므로 지지 남방 화운의 애정운이 있습니다. 시간 정화 편관 뿌리가 월지술토와 일지사화에 있으나 사술 원진의 칠살이라 직장운은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화금 기운이 발달하여 식상수운이 좋지 않습니다. 개요대운은 힘들었고요. 임신대운에 직업과 재물 운세는 나쁘나 아내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